작게 접어 어디든 넣어둘 수 있어서 좋은 미니벨로 자전거. 차 트렁크에도 들어가고 평일에도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이 미니벨로 한 대 구매하려고 하시나요? 오늘 루나틱이 이 영상에서 미니벨로 구매 가이드 딱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니벨로 자전거는 작은 바퀴를 가진 컴팩트한 디자인의 자전거입니다. 도시 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휴대성과 보관의 용이성을 모두 갖춰 현대인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통근용 짧은 거리의 여행 또는 레저 활동을 위해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대부분 접이식 모델로 출시되기 때문에 작게 접어서 책상 밑이든 승용차 트렁크든 심지어 캐리어 안에까지 어디든 작게 수납할 수 있다는 건 미니벨로만이 가지는 큰 장점이죠. 이렇게 좋은 미니벨로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분이 아셔야 할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바퀴의 크기, 접이 방식,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죠. 하나씩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바퀴의 크기입니다. 미니벨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퀴의 크기는 2가지, 16인치와 20인치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휠 직경을 의미하며 16인치 휠은 20인치에 비해 작고 귀여운 사이즈,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과 보관성이 좋습니다. 반면 20인치는 작은 돌,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 돌파 능력이 올라가며 초보자도 중심 잡기 편하고 주행성이 좋은 특징이 있죠. 미니벨로 바퀴 사이즈 재원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타이어의 재원을 나타내는 3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니벨로뿐만 아니라 로드나 하이브리드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타이어 규격 표기 방식인데요. 특히 미니벨로는 같은 16인치라도 305인치, 349인치에 따라 휠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니 살짝만 더 집중 부탁드립니다. 타이어 재원은 인치법, 미터법, 그리고 유러피안 타이어 앤 림 테크놀로지 얼게니제이션이라 하여 줄여서 ETRTO 표기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인치 표기법은 16 곱하기 1.75와 같이 써있으며 앞이 외경, 뒤가 폭의 크기입니다. 16인치 휠에 1.35인치 폭을 가진 타이어라는 의미이죠. 반면 로드 자전거에 가장 많이 쓰이는 700의 28C, 이거는 700mm 외경에 28mm 폭을 가진 타이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니벨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TRTO 표기법에 따르면 47에 305로 표기되며 타이어의 폭과 내경, 림의 직경을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냅니다. 미니벨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는 305와 349, 둘 다 16인치 휠인데 이처럼 사이즈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 지름만 따지면 무려 44mm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이를 모르고 16인치 타이어나 튜브를 그냥 샀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죠. 일반적으로 349 사이즈 16인치 휠을 사용하는 미니벨로는 브롬톤이 대표적입니다. 브롬톤이 다른 미니벨로보다 빠르고 주행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16인치 휠인데도 림의 직경만 보면 거의 17인치, 18인치에 육박하는 좀 큰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305 사이즈를 사용하는 미니벨로는 티티카카가 대표적입니다. 딱 봐도 16인치 자전거답게 작고 수납성이 좋게 생겼죠. 다음으로 알아야 할 포인트 2번째는 접이 방식입니다. 미니벨로 폴딩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브롬톤 방식과 다운 방식이 대표적으로 활용됩니다. 미니벨로를 최초로 반으로 접어버린 회사 다운의 반접이식 방식은 이후 턴, 티티카카, 메디슨 등 다른 브랜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구조라서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접을 수 있고 부품이 단순해 제조 원가 절감 효과가 있어서 보급형 접이식 미니벨로는 대부분 이러한 접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후 설명할 브롬톤 방식에 비하면 접어도 부피가 꽤 나오며 접은 후에 이동하기보다는 트렁크에 바로 싣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타고 다닐 때는 괜찮았어도 한 번이라도 크게 낙차를 경험하게 되면 다운과 턴과 같이 이름 있는 브랜드의 검증된 내구성이 아니라면 경적 부분에 휘거나 고장나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구매하기 전 우선 경첩에 이중 잠금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유격이나 소리가 나는 부분은 없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접이식 미니벨로의 대명사 브롬톤 방식입니다. 폴딩을 하는 이유는 부피를 줄이기 위함이죠. 가장 작게 접히면서도 근사한 멋을 제공하는 건 이 브롬톤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뒷바퀴가 스윙에서 들어오며 핸들바가 사선으로 접히는 트라이폴드 구조, 아래 닿는 부분에 바퀴를 달아서 굴려 이동하기도 좋고 접은 상태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도 이 접이 방식이 가지는 장점입니다. 단점은 그동안 브롬톤만이 이 접이 방식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업체는 따라할 수 없었다는 정도인데 이제는 브롬톤 접이 방식의 특허가 끝나서
수많은 짭 브롬톤이 생산되고 있고 유통되고 있죠. 그렇지만 헤리티지를 가진 브롬톤의 멋과 감성은 역시 이 브롬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디와 같이 다양하게 접는 방식인데요. 프레임을 접지 않고 피벗 포인트를 활용해 기존 접이식 미니벨로가 가진 단점인 프레임의 강성 부족, 낙차시, 경첩 파손 등의 위험 등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프레임 전체가 절단 부위 없이 하나로 이루어져 디자인까지 정말 매력적이죠. 부피 또한 반 접이식에 비하면 더 작게 접히니 버디의 접이 방식이 주는 매력 또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브랜드 구별입니다. 좋고 나쁜 자전거는 없다. 다 가격에 맞는 쓸만한 자전거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접이식 미니벨로에서만큼은 글쎄요. 근본 없고 내구성 검증 안 된 중국산 브랜드가 넘쳐나는 게 이 미니벨로 시장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브랜드에 의존해서 기초 검증을 해야 하는 게 이 접이식 미니벨로 구매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접는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낙차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그렇다 쳐도 홀이나 과속방 스턱을 밟을 때 들어오는 그 충격 수백 번 접었다 폈다 반복했을 때 나사의 헐거워짐이라든지 경첩의 변형 이런 것들은 구매할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충격과 피로가 이 절단 부위 경첩 근처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주행 중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또한 미니벨로는 독자적인 부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이 방식의 독창성 또는 작은 자전거에 컴팩트하게 부품을 다 때려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로드 자전거와는 다르게 공용 부품보다는 독자적인 부품 활용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게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부품을 수급해야 하는데 브롬톤, 다운 등 이름 있는 브랜드가 아니면 AS가 좀 수월하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첩 하나 이어주는 나사 옆에 실막대기 하나 못 구해서 한 달을 넘게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타보았고 대한민국 내 규모 있는 브랜드에서 믿을 수 있게 판매 유통되고 있는 접이식 미니벨로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롬톤. 접이식 미니벨로의 대명사와 같은 브롬톤은 영국 감성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2000년대 초반 아직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렸던 그 시절 미니벨로라 불리는 바퀴가 작은 자전거가 인기를 끌었고 이 유행을 이끈 제품이 바로 영국에서 넘어온 브롬톤입니다. 영국산이라는 좋은 이미지, 작게 접히는 폴딩 방식, 우아한 곡선 프레임에 당시 좀 나간다는 자전거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는 주행 성능까지 다 갖춘 이 브롬톤은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좋아하는 라이더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프로선수, 연예인까지 하나쯤은 갖고 싶은 자전거가 됩니다. 브롬톤의 모델명을 읽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게 최근 이름 짓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브롬톤의 이름은 예를 들어 C-라인, 익스플로어, 윈랩, 리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부분, 핸들바의 형태에 따라, 기어 단수에 따라, 랭 유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존 M타입, S타입, P타입, H타입 등 그렇게 이름 짓던 핸들바는 이제 핸들바 높이에 따라 로우, 미드, 하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로우 핸들바는 플랫바 형태의 낮은 레이싱 스타일의 핸들바, 미드나 하이는 편안함과 클래식함을 주는 핸들바입니다. 기존 2단, 3단, 6단으로 구별되던 기어는 2단을 어반, 3단을 유틸리티, 6단을 익스플로어로 명명합니다. 이건 오히려 좀 더 헷갈려진 것 같아 익숙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머드가드는 기본적으로 다 부착, 렉은 익스플로어의 기본 옵션 이외에는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브롬톤의 가격은 전통을 이어오는 클래식 라인인 C라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200만원 초부터 300만원 초에 구매할 수 있으며 티타늄 소재와 경량 파츠가 사용된 퍼포먼스 라인업인 P라인의 경우 4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7kg대 진입한 T라인의 경우 가격은 800만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브랜드는 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운, 최초의 상용 폴딩 자전거 제조 회사이자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브랜드입니다. 1982년 데이비드 혼 박사가 자신의 이름을 따 다운이라 지은 다운은 어느덧 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운의 특징은 무지막지한 내구성, 모든 자전거가 105kg 라이더가 타더라도 문제가 없게 만들었고 반접이식 방식의 경첩은 통짜로 되어 있는 프레임 못지않게 단단하며 내구성 좋기로 유명합니다. 국내 다운은 삼천리 자전거에서 수입 유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역사이자 지방 곳곳까지 펼쳐져 있는 삼천리의 유통망 덕분에 다운은 언제 어디서나 구매하고 AS를 받을 수 있는 자전거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다양한 다운 미니벨로가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도 루나틱은 K3 플러스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100만원의 가격에 16인치 작은 바퀴, 다운의 가벼운 자전거 제작 기술로 고작 9.8kg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105kg의 라이더까지 버티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기어도 9단 변속 시스템이라 넉넉하고 작게 접어서 트렁크든 책상 아래든 넣어둘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경험으로 가성비 좋은 미니벨로를 찾는다면 K3 플러스 시승 경험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추천드린 브랜드는 바로 턴입니다. 북극 제비갈매기의 꿈을 담은 자전거 턴이라는 브랜드.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등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분명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 자전거를 보셨을 거예요. 다운의 창시자 데이비드 혼 그리고 그의 아들 조슈아 혼. 조슈아 혼은 아버지와 자신의 철학이 다르다 생각하여 더 세련되고 참신한 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해 대만에서 턴이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당시 다운에서 고급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나오면서 다운이 휘청거릴 뻔했다는 야사도 있는데 아무튼 시작부터 고급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턴은 튼튼한 내구성과 수준 높은 마감 완성도 그리고 다양한 턴 특유의 편리한 폴딩 방식이 매력적입니다. 턴은 클라리스 8단 기어를 달고도 1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턴 D8 정말 고급스러운 유려한 곡선의 프레임이자 무려 스램 X1 구동기를 달고 고속 이동할 수 있는 고성능의 턴 버지 그리고 최근 보시모터를 달고 신뢰성과 내구성을 만족시킨 턴 벡트론과 같은 자전거를 구매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디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작년 아이슬란드라는 그 자연 속에서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 제가 선택했던 단 하나의 접이식 미니벨로 버디. 독일의 기술력이 담긴 버디는 견고한 하나의 프레임에 연결 부위에 폴딩 기술을 접목하여 바퀴를 접어서 폴딩하고 이 부분에 또한 서스펜션을 달아서 험한 길도 안정적으로 주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 다양한 목적에 맞게 출퇴근부터 여행, 운동 그리고 캠핑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미니벨로입니다. 제가 탄 버디 GT의 경우 18에 1.9인치의 넓은 타이어로 높은 접지력을 가져가면서도 서스펜션이 달려있어 거친 노면에서도 바퀴가 튀지 않아 안정적으로 비포장 도로를 누빌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또한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 드레일러는 스램 10단이었죠. 가격은 소비자가 280만원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롬톤, 다운, 턴 그리고 버디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멋진 접이식 미니벨로들 작게 접히고 잘 나가고 내구성 좋은 자전거 하나 구매하고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이 제 루나틱 사이클링 채널에 있으니 찾아봐 주시고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셋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